열심히 해서 만든 거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칭찬을 받든 비판을 받든 많은 분들께 피드백을 받는 게 굉장히 저희의 업이기 때문에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로 믿고 보는 배우란 수식어를 재차 증명해낸 송중기 씨가 영국 진출설에 휩싸였는데요. 진실은 무엇일까요? 얼마 전 송중기 씨가 영국의 공영방송사인 BBC가 주관하는 드라마 오디션에 참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이에 소속사 측은 BBC 드라마 오디션을 본 것이 아니라 업계 관계자와 미팅을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어 해외 진출에 제약을 두지 않고 좋은 작품이 있다면 만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소속사 측. 송중기 씨의 또 다른 연기 변신을 기대하겠습니다. 전 소속사와 음원 수익 정산을 두고 분쟁 중인 이승기 씨가 1인 소속사로 활동을 이어갑니다. 시청자들께서 받아만 주신다면 제가 몸이 닿는 대로, 체력이 닿는 대로 드라마랑 예능 혹은 또 되면 또 가수까지 병행하고 싶다는 늘 그런 생각으로 연예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기 씨와 함께하게 된 소속사 측은 그의 새로운 시작에 있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새 소속사로 옮긴 이승기 씨가 펼친 첫 번째 행보는 서울의 한 어린이 병원에 발전기금 20억 원을 기부하는 일이었습니다. 앞서 전 소속사와 음원 수익 정산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이던 중 미정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을 사회에 돌려주겠다고 말한 그 약속을 곧바로 지킨 것이죠.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다시 찾은 돈이기에 보다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었다며 새해에도 기부를 이어가겠다고 전한 이승기 씨.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의 새 출발을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김범용입니다. OBS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시죠? 언제나 청춘, 영원한 오빠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리는 분이죠. 가수 김범용 씨. 아니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 멋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금 멋있어요 그러면 이제 쑥스러워. 네. 오랜 팬들과 함께한 특별한 무대부터 옛날에는 매일 그 노래만 부르게 달라고 해서 불만도 많았었는데 지금 나이 먹고 세월이 흐른 후에 지금 바람처럼 이렇게 고마운 곡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후의 명곡 바람 비하인드 스토리. 저는 100점짜리 아빠도 아니고 아이들한테 한 70점짜리 우리 아내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인생 더 잘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을 향한 남다른 애정까지 가수 김범용 씨의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괜스레 마음이 붕 뜨는 연말연시. 이럴 땐 홀로 시간을 보내며 차분히 마음을 다잡는 것도 좋겠지만요. 좋은 이들과 함께 특별한 뭔가를 즐기며 추억을 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람의 주인공 김범용 씨가 바로 그렇습니다. 겨울의 한가운데서 뜻깊은 무대에 오른 정말 올 한 해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게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마지막 또 이렇게 디너 콘서트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된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오늘은요 동창회 온 느낌처럼 팬들이랑 허심탄회하게 우리 또 요요미 씨, 김승진 씨랑 다 같이 싱얼롱도 하고 한 식구도 잔치하는 분위기로 했습니다. 만족할 만한 무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 5월 무려 19년 만에 발표한 정규 앨범으로 가요계의 봄바람을 일으키고 겨울 디너 콘서트까지. 그에게는 물론이고 특히나 팬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빠 공연 잘하시고요. 행복하고 건강하시기 바라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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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년 오빠 바람으로 데뷔하는 순간부터 좋아했고요. 그때는 저는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요. 딱 오빠 노래 듣는 순간 완전히 푹 빠져버렸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여지껏 사랑하고 있습니다.
오빠는 영원하리. 사랑해요. 사랑해 오빠. 우리에게 영원한 오빠, 젊은 오빠, 범용 오빠 파이팅! 이토록 의리 넘치는 팬들이 있다니 김범용 씨 정말 복받은 가수네요. 근데 그를 향한 존경과 사랑은 팬들뿐만이 아니라는 거. 그의 디너 콘서트를 위해 후배들도 한마음으로 뭉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수 김승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범용 오빠께서 이제 곡을 주셨어요. 신곡을 또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곡을 주셔서 또 인연이 돼서 이렇게 또 부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우리 선배님하고는 그때 형님 85년도죠. 예, 그때 저도 같이 데뷔를 하면서 형님하고 활동을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너 신인상 받았지? 네, 받았습니다. 제가 85년도 신인상 받고 86년도 제가 형님, 예, 형님 기억하시네요. 내가 네. 뒤를 이어서 바로 신인상. 그리고 또 같은 바람이에요. 형님은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나는 찬바람. 이렇게 능력 있고 세심한 선배를 어찌 모른 척 하겠습니까? 내친김에 선배 자랑까지 서비스 팍팍. 범용 형님은 저기 그거요. 너무 저기 많았어요. 웃을 때, 미소 지을 때 되게 귀여워요. 그거 맞아요. 범용 오빠가 귀여운 스타일. 형이 웃으면 막 난리 났어요. 애들이. 와 하고 난리 났어요. 제가 그거 기억해요. 지금도 난리 나요. 지금도 난리 나요. 네. 그 웃는 모습이 되게 귀여운 얼굴이고 그때는 얼굴도 하얗고 예, 되게 남자가 봐도 귀여웠어요. 그리고 뭔가 변하지 않는 독특한 목소리. 그렇게 생각해요. 쿵짝이 1위도 잘 맞으니 오늘 함께할 무대 더욱 기대되는데요. 좋은 무대 보여요. 자, 여기 모아.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든든한 후배들의 길을 받아 마침내 오른 무대. 김범용 하면 빠질 수 없는 노래 바람을 시작으로 히트곡 퍼레이드에 나 이렇게 잘 요요미 씨랑 어울려요 진짜? 왜 어울리는지 아세요? 요요미 씨랑 저랑 나이 차이는 나는데 정신 연령이 비슷해서. 그건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위트 있는 멘트로 분위기 띄우고 2022년도 저에게 또 특별한 하는데요. 19년 만에 9집 앨범을 낸 그런 해기랍니다. 타이틀곡은 인생길이라는 노래인데 우리 기타 치는 조윤섭 씨가 작사를 하고 내가 저 기타 치는 조윤섭 씨랑 작업을 많이 하는데 잔소리를 무지하게 합니다. 제가 술 먹으면서 항상 끝나고 나면 인생을 잘 살아라. 잘 놀고 욕심내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그랬더니 얘가 가서 지를 갖다 글로 써갖고 와서 이거 가사 썼다고. 그래서 만든 노래가 인생길인데 인생길 가겠습니다. 인생길! 어떤 거든지 늦은 건 없어요. 어떤 거든지 늦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아쉬운 점이 있다면 늦은 건 없습니다. 지금 바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 늦지 않았어. 같이 불러볼게요. 깊은 감동 선사하며 마무리. 한 시대를 풍미한 슈퍼스타답게 알찬 무대로 다시 한번 팬들을 사로잡은 그입니다. 오늘 저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릴지 몰라요. 오늘 진짜 마지막을 같이 하는 여러분들 저에게는 특별한 너무너무 특별합니다. 자, 저랑 하고 이번 디너 콘서트로 40여 년 가수 인생에 또 하나의 빛나는 역사를 남긴 그. 이토록 오랜 세월 사랑받는 데엔 다 이유가 있는 법인데요. 데뷔와 동시에 스타 반열에 올랐음에도
꾸준히 도전하고 변신하며 대중의 곁에 머문 그입니다. 받은 적이 없고 제가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 곡은 다 제가 하고 남한테 준 곡도 많고 제가 히트시킨 곡이 많아요. 다른 사람한테 줘서. 제 곡을 또 다른 사람이 불렀을 때 만족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아직도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직접 노래를 만들고 부르기에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그의 노래들이 변함없이 빛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바람은 그에게도 팬들에게도 영원히 잊히지 않을 노래겠죠? 바람 대학 시절에 내 룸메이트 얘기를 쓴 거예요. 룸메이트가 한 명이랑 헤어질 당시에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나게 돼서 이제 그 사이에 한 여자랑 헤어진 그 순간 한 분이 나한테 와서 내 자취방에서 그 남자를 기다리면서 있는 장면을 그 자리에서 한 12시에 밤 12시에 시작해서 새벽 6시에 완성한 곡입니다. 바람은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 선수단 입장곡 완성되기도 했는데 가수로 정말 특별한 경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어떤 기분이셨나요? 영광이죠. 뭐 전 세계 분들이 보는데 제 노래가 나가고 그 이후로도 뭐 중국, 뭐 북한 쪽에서도 또 유명한 곡이 됐고 또 동남아에서도 유명한 곡이 됐는데 제 인생 역사에 있어서 바람 빼놓을 수 없는 곡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매일 그 노래만 부르게 달라고 해서 불만도 많았었는데 지금 나이 먹고 세월이 흐른 후에 지금 바람처럼 이렇게 고마운 곡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옥 같은 히트곡을 남기며 조용필, 전용록 씨 등 쟁쟁한 가수들과 선의의 경쟁을 펼쳤던 지난날. 노래만 바라보기에도 벅찼을 현실이지만 그는 계속해 도전하며 나아갔는데요. 제작자로의 변신이 바로 그중 하나. 90년대 인기 듀오 녹색지대를 탄생시키며 제작자로서의 능력도 인정받았죠. 제작이라는 건 정말 매력이 있어요. 그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서 상품화시켜서 영업을 하고 팔고 그러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CD가 많이 나간 시장이라 그 음악만 좋으면은 그만큼의 이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세상이었었어요. 그래서 참 좋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시장이 바뀌면서 어떤 이제 비주얼적인 면, 그다음에 이제 CD 시장이 아니고 음원으로 나가는 이제 시장이 되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저한테는 어려움이 많았었고 결과적으로 저는 결국에는요 암만 제작을 잘하고 돈을 많이 벌더라도 가수가 꽃이에요. 그래서 가수에 대한 위대함을 다시 깨달은 시기도 됐고 또 제작자의 고충을 알았기 때문에 가수 생활하면서도 늘 항상 제작자들의 고충을 생각하면서 하고 있어요. 많은 가수들이 그 제작자 쪽의 고충도 많이 생각하면서 가수 생활을 하면 자기한테도 더 위롭고 발전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름의 고충도 있었지만 꽤 큰 성취감도 느꼈고 노래에 대한 소중함도 깨달았으니 잘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나저나 이토록 바쁘게 지낸 아빠, 남편을 가족들은 어찌 생각할지 궁금한데요. 저는 100점짜리 아빠도 아니고 아이들한테 한 70점짜리? 열심히 잘해준다고 잘해주는데 제가 바쁘다 보니까 많이 잘 못 챙겨주기 때문에 그냥 뭐 알아서 잘 크고 있습니다. 또 남편으로서는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근데 뭐 워낙 아내가 잘 내조를 해주니까 늘 고마워하고 있어요. 제가 가장 후회되는 게 애들을 미국에 보내는 거를 제가 후회하고 있어요. 한때 두 자녀의 미국 유학으로 기러기 아빠 생활을 했던 그 자녀들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도 많은 것이 사실이랍니다. 많은 분들도 그러신 분들 많을 텐데 제 인생에 가장 돌아가서 고치고 싶은 거라면은 애들을 미국 보낸 거고 그 어린 시절 같이 하지 못한 게 정말 너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래서 더 자주 보고 항상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일단은 밥 먹을 때 항상 같이 먹으니까 그 시간만큼은 그래서 같이 하면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으니까 물론 어렸을 때부터 그랬으면 좋았는데 지금 다 나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당분간 고집하고 있습니다.
역시 대화가 제일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도 가족이기에 마음으론 늘 함께였기에 고비를 잘 견뎌내고 다시 되찾은 행복. 앞으로도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힘차게 나아갈 예정이랍니다. 이 아내의 특징은 제가 편안하고 잘 나갈 때는 그렇게 좀 이렇게 매력적인 부인은 아닌 것 같은데 어려울 때는 항상 내 편에 서주고 무엇보다도 항상 용기를 주고 정말 훌륭한 게 잘해요.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요. 우리 아내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인생 더 잘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OBS 시청자 여러분 정말 오늘 반가웠고요. 앞으로도 김범용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늘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아마도 김범용 시대는 쭉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언제나 청춘으로 영원한 오빠로 대중의 곁에 머무르는 김범용 씨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시련과 역경을 딛고 희망의 증거가 된 스타들을 소개하는 코너 희망을 찾아서. 오늘의 희망 멘토는 아픔은 있었지만 역시 추억은 있었다. 아름다운 추억. 오로지 그냥 한 길만 파고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로 충분히 행복해요. 극심한 생활고 무명의 서름, 객지에서 겪은 지독한 외로움. 수많은 고비를 넘어 트로트 대부 대모로 우뚝 선 진정한 두 스타, 진성, 김연자 씨의 희망 스토리입니다. 좀처럼 식을 줄 모르는 트로트 열풍. 아마도 그 가운데엔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 자리 잡고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미스터 트롯의 인기는 정말 대단한데 드디어 다시 시작된 그 여정에 예비 트로트 스타들은 물론 그들과 함께하는 희망 멘토 진성, 김연자 씨 또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는 기준이 다른 사람하고 좀 달라요. 노래가 기본만 되면 인성적인 걸 사실 저는 굉장히 좀 따지는 편이에요. 요즘 가수들 노래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때보다 더 힘드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개성들도 다 강하니까. 우리 때만 해도 가창력 있는 가수를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힘들었지만. 트로트 신예들의 희망 멘토가 된 건 아마도 이들이 써온 화려한 역사 때문일 텐데요. 눈부신 오늘이 당당한 성공이 그냥 이루어질 리 없습니다. 숱하게 넘어지고 울었던 지난날. 일찍이 지독한 생활고를 겪으며 세상을 알아버린 진성 씨입니다. 어린 시절에 정말 힘들었죠. 왜냐하면 그 남의 집을 전전하면서 살아왔던 세월이 사실 녹록지 않았잖아요. 굶는 날도 많았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깊이 얘기하자면 참 사실 눈물 나는 세월이었는데, 그래서 뭐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정말 어렵게 목숨 연명하면서 살아왔던 그 시절, 뭐 돌아보면 슬프고 막막하고,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라 하면 진짜 가고 싶지 않죠. 그러나 아픔은 있었지만 역시 추억은 있었다. 아름다운 추억. 생활고에 허덕인 건 김연자 씨도 마찬가지인데요. 가난이 싫어 집안을 일으켜야겠다는 생각으로 10대 시절 상경한 그녀. 하지만 당찼던 포부와는 달리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소위 밤무대 있잖아요. 이제 뭐 갸바레니 그때 비어홀이죠. 그런 데서 노래를 했긴 했는데 출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일본에서 저기 가수를 픽업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오디션을 봤어요. 그래서 오디션에 합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18살 때 일본을 처음으로 건너간 거죠. 어린 시절 겪은 가난에서 멈췄음 좋았을 시련이지만 그렇지 않았던 세상. 가난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노래 열정은 무명의 서름을 겪으며 한없이 휘청이었다는데요. 제가 무명 생활이 너무 길고 그런 세월을, 아픈 세월을 너무 길게 보내다 보니까 불안과 초조도 있었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아버지 산소에 가서 넋두리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만들어진 노래가 태클을 걸지 마는데 한 5분 사이에
가사와 멜로디가 동시에 태어났어요.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그 어린 시절에 어떻게 제가 살았겠습니까? 모진 풍파, 세파에 찌들면서 살아왔죠. 속절없는 세월 탓해서 뭘 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도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죠. 그래서 제가 가사를 딱 써놓고 보니까 내가 살아온 내 인생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울면서 지내고 매일 엄마한테 국제전화했죠. 외롭고 서러운 일들의 연속이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가수로서의 삶. 그래서일까요? 결국 노래는 이들을 배신하지 않았고 노래를 통해 세상을 품으며 뒤늦게나마 재기에 성공한 이들입니다. 그 노래를 가사를 들어보면 굉장히 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시 자체예요. 그냥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그 자체만 해도 이거 대단한 시잖아요.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근데 저희 때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친구들하고 아련한 약속을 많이 했었어요. 그게 이제 추억이 되어가지고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거죠. 그 세월이 흐르면 그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록새록 떠오르는 그 추억을 안동역에서라는 그 가사에 다 어필이 된 거예요. 사실 글 하나하나에 울고 웃고 자기 인생을 거기에 녹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3년 동안은 그냥 성공을 못하고 돌아왔죠. 돌아와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다시 활동을 재개했을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름이 알려지고 이제 노래 꽃다발은 메드리도 팔렸고 그다음 수운둥도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다시 일본에서 해보지 않겠느냐 제의를 받았을 때 다시 이제 29살 때 또 갔어요. 그게 1988년이에요. 그때는 이제 잘 됐죠. 그때부터 이제 승승장구한 거예요. 그 순간 30대. 네, 30대, 40대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간절히 바랐기에 더욱 달콤했고 특별했던 성공의 맛. 하지만 인생엔 왜 그리 변수가 많은 건지. 트로트 스타가 된 후에도 진성 씨는 병마와 싸우며 김연자 씨는 사랑의 상처를 극복하며 힘든 나날을 보냈는데요. 왜 하필이면 나일까?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다행히 그 이후에 병이 좀 호전되어가지고 그래 너의 아픔을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껏 좀 전하고 오너라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좋은 결과로 와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계속 여러분 앞에서 하고 있지 않나. 굉장히 제 자신이 참 노래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열심히 일을 했고 그만큼 또 많은 수입이 있었고 그래서 당연히 그거를 남편이 다 관리해 주리라고 생각하고 또 남편을 믿었고 제 인생을 딴 사람한테 너무 맡겨버린 것 같아요. 그것도 그게 제 잘못이죠. 그래도 예전과는 달리 수많은 팬들의 응원이 있기에 시련과 역경 속에 쌓은 내공이 있기에 지켜낼 수 있었던 인생. 그 소중함을 알기에 어느덧 인생의 황혼에 이르렀음에도 늘 청춘처럼 신인처럼 매사 열정적으로 임하는 이들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 왔다면 재밌게 살다가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제 좌우명은 오늘을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후회 없는 하루를 보내자. 여러분들 정말 하시고자 싶으신 일 다 이루시고요. 그리고 뭐 정말 좋은 일 많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웃음과 그리고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희망의 아이콘 진성 김연자 씨가 써내려갈 새로운 성공 신화가 벌써 기대되는데요. 좋은 노래로 감동의 무대로 오래오래 대중의 곁에 머물러 주길 바랍니다.